안녕하십니까, 롱쇼TV 초루입니다. 자, 오늘은 좀 공지사항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뭐 여러가지 사정이 좀 있고요. 체력적으로 좀 또 문제가 있어서 일단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만 일단 하루만 방송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뭐 상품시장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하루 오늘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주간 시황만 당분간 8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언제 다시 이전처럼 재개할지는 저도 뭐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개인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방송을 이전처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이제 공지인데요.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9월에 개강 예정인, 뭐 9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9월에 개강 예정인 이 여우사냥꾼 3기 모집 기술적 분석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요. 많은 분들한테 사실 이게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다는 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전화는 많이 주시는데 아무래도 좀 전화 주셔가지고 다소 좀 비싼 그 비용 때문에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뭐 저로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딱 1년에 2클래스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고 늘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뭐 돈을 막 엄청 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그럼 가리키면 되지 않겠냐 하는 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또 너무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시켜드리기 어렵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뭐 하루빨리 결정을 하셔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9월 중으로 개강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차야 제 강의는 인원이 좀 차야지 강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또 아무나 또 강의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뭐 금전적으로도 뭐 일단 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무리 듣고 싶다고 돈 있다고 뭐 하더라도 제가 거부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부담스러워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지금 제 강의를 들을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커트를 제가 해가지고 다음에 좀 더 뭔가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라라고 얘기한 적도 여러 번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어쨌든 좋은 기회, 꼭 너무 비용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빨리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기생, 2기생 모든 분들이 지금 뭐 정말 선택을 잘했다라고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쨌든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테니까 연락 주셔서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여기 좀 시작부터 좀 뭐 부득이하게 광고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자, 뭐 일단 차트 보시면서 일단 코인부터 한번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 뭐 최근에 좀 꽤나 그래도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21일이니까 뭐 오늘 22일이니까 20일이죠. 20일 날 밤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밤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어요. 저항을 받고 단기 추세가 깨지면서 지금 조정을 뭐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알트코인들에는 좀 영향이 조금 크게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한 이런 박스 추세 하단을 잘 지키고 지금 이런 저항선이 아직 돌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돌파가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먼저 이렇게 봤고요. 그 비트코인 종합 차트죠. 코인 종합 차트, 토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토탈 차트를 보시면 요거는 뭐 제가 보정을 해서 아직 작업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틀을 가지고 움직였었던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일단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조정을 보였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 지금 저항을 완벽하게 이겨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요 저항선을 일단 돌파해서 안착하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 전고점을 넘어서야 되겠죠. 이 전고점 저항까지 이겨내야 추가 상승이 나타나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토탈2 차트입니다. 토탈2 마찬가지로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저점을 지금 다시 높여가면서 뭐 요거는 저항선을 살짝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더리움이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이더리움 차트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토탈3. 자, 알트 차트인데요. 알트 차트 완전히 좀 가벼운, 아직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로 안착이 나타나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저항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금방 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자, 이더리움 보시면 이런 추세선을 좀 가파른 추세선이었어요. 꽤나, 그죠? 가파른 추세선을 깨고 되돌림 정도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이 추세선이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사실 조정 구간에서는 뭐 깨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간다는 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상승 추세는 깨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박스권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바로 가기 어려우니까 박스권을 보이다가 시간적으로 좀 시간을 지속하다가 하단으로 깨면 뭐 조정을 보일 거고, 상단으로 올라가면 추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당히 셌는데 지금도 뭐 다른 여타의 코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까 뭐 토탈2 차트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아직도 큰 박스 안에서 지금 모양이 크게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상승 추세를 깨고 되돌림을 주고 지금 뭐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예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을 좀 모이다가 새로운 상승이나 하락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 자, 솔라나 차트는 보시는 대로 전고점을 일단 넘어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요 저항선을 잠시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더 이상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단기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왔고 지금 좀 다소 깊게 내려왔었죠. 깊게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다시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좀 더 올라갔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뭐 일단 못 올라갔으니까 뭐 조정을 보이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겠죠. 그 대신 좀 더 멀리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모양이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최근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하락도 깊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상승이 좀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었고 눌림이 형성된 후 지금 다시 재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오스입니다. 자, 이오스는 요번에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약하긴 했는데요. 박스 추세에 상단에 좀 못 미치는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 단기 추세는 깼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충분히 여기를 돌파할 수 있고 이 추세도 사실은 이 박스 추세도 여기서 반드시 걸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추가 상승하면 이 하얀색 내지는 빨간색 구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추세를 깬 다음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다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재상승하거나 상승에 실패를 한다면 조정을 더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다음은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는 보시면 뭐 정확하게 지금 목표치를 채우고 조정이 나타났고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조정 구간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좀 많이 아쉬운 종목이죠. 이렇게 매수를 못했다면, 그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뭐 이게 여기가 뭐 최종 목표치는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상승을 보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이 좀 많이 쳐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쳐졌다가 일단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도 못 가고 좀 아무래도 힘이 약한 거예요. 못 가고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재상승 시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세 보이진 않네요. 그죠? 예. 자, 엄청나게 셌던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제일 강세를 띠고 있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차 상승도 굉장히 강했었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빠르게 추세선까지 진입했고 박스권 모습을 보이다가 강력한 상승, 상단 추세선 근처까지 올라갔지만 상단을 때리지는 못하고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강한 모습이에요. 섣불리 매도 치면 안 되는 종목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어쨌든 굉장히 강세 패턴이다. 다음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또 이 종목도 이전에는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일단 추세를 돌파하면서 전고점까지 일단 돌파했고 지금 눌림목 형성 후 재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 박스권으로 갈지 아니면 쭉 뻗어낼지는 뭐 비트코인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큰 흐름상으로는 수렴형이 되더라도 뭐 나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오래 끌지 아니면 바로 갈지, 예, 일단 바로 가줬으면 좋겠죠.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자, 다음은 샌드박스. 샌드박스도 상당히 센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1차 상승 굉장히 셌고 조정을 좀 받았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1차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두 번째 상승은 아직 그렇게 센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모양을 잘 만들면 다른 코인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아무래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샌드박스는 다른 종목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섣불리 매도를 쳤다가는 아주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완전히 처지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섣불리 매도를 치면 안 되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그러니까 쉽게 매도 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일 나요. 이런 것들은 잘못 그려졌네요. 안 찍히지. 이거였구나. 자, 이렇게 어쨌든 이거는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제가 분명히 물론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이 노란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여기가 만약에 뚫리면 정말 그냥 강력하게 뻗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 베이스도 상당히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이 베이스를 아예 깨고 내려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 게 있을까요? 도지코인 한번 볼까요? 도지코인. 자, 도지코인은 지금 별로 그렇게 강하진 않죠. 그죠? 이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75%인가요? 75%를 정리하고 도지도 정리했는지 모르지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장이 움직였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차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저는 조정 가능성에서 충분히 지난 24,000포인트대에서 초반에서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조정이 온다 안 온다를 딱 결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다. 다만 그 조정의 폭 그걸 미리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웠고 그거에 따른 알트들의 반응을 제가 완벽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치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완전히 깨지는 조정이 나오기 전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시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힘의 균형이 아주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1차 상승도 꽤 컸지만 그래서 2차 상승 지금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힘의 균형이 그닥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볼 게 있을까요? 원래는 그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거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봤었던 건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있네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요번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줬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이 하락 추세도 있었지만 이런 추세가 돌파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뻗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성향 자체가 다른 코인들과는 달리 올라가면 그냥 급등, 내려오면 그냥 급락,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가볍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섣불리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섣불리 매도를 하셨다가 이런 자리에서 걸렸다 생각해서 섣불리 매도를 하셨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섣불리 매도하셨다가는 죽는 자리. 그죠? 아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점 대비 2배 더블 난 거예요. 곱하기 2.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지금 단기적으로 걸리고 나서 지금 조정 들어오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반등도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랬다가 만약에 뻗으면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추가 상승을 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인은 이 정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지수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만 볼게요. 종합지수만. 예. 자,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2,400포인트 탈환 하루 만에 뭐 그냥 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죠? 예. 2,400포인트를 어제 탈환을 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예. 근데 뭐 아직 중요한 거는 2,4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전고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를 아직 못 넘어서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쨌든 보시면 저점 찍고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나름 긍정적이긴 한데요. 1차 매수 자리가 나왔고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건 이 자리를 넘어서 줘야 돼요. 이 자리가 얼마냐? 2422. 이 자리를 넘어섰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 자리를 넘어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자리를 못 넘어서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정고점을 하루빨리 넘어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스피 200은 여기 코스피 200은 지금 제가 차트가 안 나와 있는데요. 코스피 200은 요 자리를 넘어섰어요. 요 자리를.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오늘도 사실은 장중에 거의 막 올라가다가 흐름을 좋게 만들다가 급격하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뭐 썩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차 신호는 나와 있기 때문에 2차 신호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만약에 2422라는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아마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닥 차트. 자, 코스닥 차트는 보시는 바대로,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좀 저점을 깨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기를 처음에는 못 넘어섰죠. 너무 시원하게 넘어섰어요. 오늘 좀 조정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라간다면 일단은 문제는 이제 요런 박스권 자리에 박스권의 하단 구간 여기까지는 일단 갈 수는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뚫고 안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를 만약에 안착을 해준다면 이렇게 안착을 해준다면 그럼 여기가 일단 당분간은 깨지기 힘든 그런 강력한 이제 저점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막 빨리 그런 흐름을 나타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자, 그리고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해외 시장. 자, 해외 시장이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추세, 다우 같은 경우 이런 추세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되게 안 그려지네요, 그죠? 요런 파란색 추세, 요런 추세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돌파했어요. 돌파했고 정고점, 여기 정고점까지 일단 돌파했어요. 물론 아직은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한 방에 이렇게 갈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눌림목이 나오든 뭐 하든 간에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선을 다시 하향으로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만 넘어서 주면 물론 꽤 거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만 넘어서 주면 그래도 좀 상당 기간 뭐 어떤 큰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차차 가야 되겠죠. 처음에 가면 저항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워낙 지금 보시면 캔들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근처를 가면 이 하단 근처만 가도 저항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다음 주 초 뭐 이럴 때 가면 이 다우 같은 경우엔 저항 구간에 들어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갭이 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도 사실 저항이고 어쨌든 저항이에요. 네, 저항인데 일단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다음은 S&P 보겠습니다. S&P도 마찬가지죠. S&P도 보시면 전고점을 일단 돌파했어요.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하고 박스권 이탈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다우랑 마찬가지로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어내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고점까지를 뚫어내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갈 것이다. 이 추세 장도까지는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그러면 가능성이 커졌어. 물론 여기 돌파한다고 해서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 그래서 최소한 이 반등이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그럼 4,200 정도 되겠나요? 4,200 정도는 한번 가줘야 그래야 좀 뭔가 의미 있는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지키죠. 이거 뭐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S&P 기준으로 4,176이네요. 4,176. 저 4,176짜리를 돌파해줘야, 빨간거로 하나 해놓을게요. 돌파해줘야 좀 확실하게 이전 저점을 좀 상당히 쉽게 깨지지 않는 상당히 신뢰가 있는 저점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안 나오냐? 안 나오네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큰 흐름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들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이미 이렇게 돌파가 나온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냐면 박스를 지금 만들었다가 돌파가 됐어요. 이거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일단은 긍정 신호다. 긍정 신호. 다만 아직 확인이 되려면 여기 4,176 요 자리가 돌파돼야 된다. 어쨌든 지수는 S&P가 가장 우리가 중심이 되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거래도 가장 많이 되는 그런 지수기 때문에 S&P를 신경을 많이 쓰죠. 물론 다우보다는 이제 나스닥을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중심이 되는 건 S&P입니다. S&P가 거래량도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진작에 사실 추세선은 진작에 돌파했는데 돌파했다 도로 내려왔죠. 그래서 개념이 좀 달라요. 얘는 움직임이 원래 추세에 대한 그 각도가나 개념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이런 추세 정도까지 일단 반등이 나오고 여기를 넘어서야 이제 확실한 뭔가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여기가 그렇게 멀진 않아 보여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 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고점 라인 얼마까 볼까요? 잠시만요. 안 찍히냐? 자, 여기 12,897, 12,900이네요. 12,900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게임이 되는 거네요. 그죠? 12,900을 돌파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요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훨씬 더 지금 유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멀지도 않으니까요. 지금 12,619니까 어제 종가가 12,897.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오르는 게 그닥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오늘 밤에 화끈하게 한번 돌파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 자, 다음은 반도체 차트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차트, 야, 멋지게 올라오네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반도체 차트는 흐름 자체가 다른 차트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돌파를 한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전고점을 돌파한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서가 좀 빈약해요. 여기서 어떤 베이스를 만든 게 좀 빈약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를 맞고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그냥 거의 보장돼 있는 차트예요. 추가 상승을 한다면 매도하면 내려오는 게 보장돼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같은 흐름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흐름이 뭐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뭐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일단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요 자리에서도 벌써 어떻게 돼요?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걸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흐름을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단 주식 종목 한두 개만 볼까요? 애플 차트 한번 볼까요? 애플도 마찬가지. 애플이 먼저 주도하고 있죠, 그죠? 예, 보시면 올라갔다가 반등 주고 추세 돌파하고 눌렀다가 이때였나요? 전고점 자리도 완전히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전자인데 애플이 주도하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애플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추가 상승을 못한다 하더라도 애플이 전고점을 넘어섰어? 그럼 애플이 상당히 긍정적이네. 애플이 급락을 해?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일종의 헤드앤숄더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내려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 구간, 대략 한 140불대 중반 정도 구간은 적어도 지켜질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만큼 내려오도 충격은 있겠지만요, 일단 현재 흐름은 애플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양새를 그리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애플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밑단도 지금 뚫고 올라갔죠. 여기서 내려올 때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전고점 돌파한 것도 있지만 이 밑단도 지금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되돌림 추세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주면 나스닥도 힘을 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종목만 더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좀 늦이나마 지금 추세를 일단 이전에 돌파를 했다가 내려왔다가 왔다 했으니까 다시 이거는 사실 여기를 돌파하는 것보다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아직은 좀 사이클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바닥 모양은 삼중바닥을 모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기 시작하면 대래 신뢰도 있는 어떤 저점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더 볼 필요는 없겠죠. 이 반도체 마이크론의 주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아직 좀 희마리가 없죠, 그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도 굉장한 저항선으로, 왜냐면 굉장히 잘 지켰었던 지지선이었는데 이걸 깨버렸으니까 올라오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조금 불안해지는데. 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테슬라 한번 보세요. 테슬라 어제 멋지게 강력하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다중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지금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줬다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좋은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추가 상승을 보이든 안 보이든 지금 현재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거래도 들어왔네요. 거래도, 그죠? 예, 상당히 좋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몇 프로 오른 거야 어저께? 오씨, 엄청나게 올랐네, 그죠? 저는 해외 거래는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자, 뭐 한 두어 종목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아직도 지금 뭐 이 테슬라랑 비슷한 형태의 저점 형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돌파가 아직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파가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아직은 좀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은 지금 뭐 조금 낮죠. 뭐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아마존은 그나마 좀 모양새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전고점만 돌파하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바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더라도 이렇게 하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한번 가줘야 뭔가 좀 시장이 이제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전부터 이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겠지만, 그죠? 자, 넷플릭스까지만 보고 오늘 해외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추세선, 이거 자꾸 이게 찍히죠? 네. 여기 그려놓은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저점 형성을 보이다가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여기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전고점을 살짝 뭐 돌파했다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뭐 어쨌든 실적도 뭐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뭐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자, 오늘 뭐 해외 종목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디 갔지? 국내 종목을 제가 어디 넣어놨는데 안 보이네요. 분명히 넣어놨는데 잠시만요. 이건가 보다. 자, 삼성전자 하나밖에 안 넣어놨네요. 삼성전자 하나밖에. 자,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분명히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좀 강세를 띠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추가 반등을 한다면 한 64,500원 내지는 뭐 좀 더 강하다면 뭐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은 베이스를 만들었다, 짧게나마. 그래서 일단 저는 상승을 보고 있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부터는 뭐 여기서 막 강력하게 매수로 가담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유의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좀 지금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마지막 하락이 강력하게 가파르게 내려왔고 지금 현재 올라간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형성된다는 건 불가능하고 올라갔다가도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 줄지도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그널이나마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판단이 들지만 맥스가 일단은 한 64,000원대 들어가면 일단은 걸린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68,000원 요 라인 정도가 최상단이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조금 더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모양새가 좋은 종목들이 몇몇이 있긴 한데 이거 뭐 해외 지수만 너무 많이 보고 그래서 한두 종목만 더 볼까요? 자, 그러면 뭐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이는 SDI 뭐 이런 거 오늘 좀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SDI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DI 같은 경우 이제 저점을 찍고 먼저 1차 반등이 나왔죠. 그죠? 저항선에 걸려서 떨어지면서
다시 이 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왔고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돌아서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단 돌파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아직 완전히 돌파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결국은 만약에 여기까지만 돌파되면 일단 요 저점 찍고 확인까지 하고 지금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돌파되면 이제 추세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 추세를 접고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접어들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고점 대비 상당한 조정을 보였지만 이 충격은 제가 이 주식 방송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뭐 안 좋은 흐름이었었어요 이전에. 왜냐하면 여기 비파가 만약에 여기 이제 뭐 비파라는 뭐 확정적으로 비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거 신고 내는 게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안 냈었으면 차라리 더 긍정적이었을 텐데 신고를 내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상승 흐름이 나타나려면 요런 추세를 돌파하면서 이 전고점도 돌파하면서 뭐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돌파가 되려 완전히 하락을 멈추려면 여기 고점, 이 마지막 직전 고점 여기까지는 좀 돌파가 그래야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뭐 볼까요? 현대차 오늘 좀 올랐네요. 현대차하고 SD 아니 현대차하고 저기 뭐지? 네이버 정도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대차가 이 하락 추세 21년 1월부터 형성된 하락 추세를 드디어 여기를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제가 여기 못 돌파한다고 이거 뭐 문제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하락하고 저점을 안 깬 상태에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추세와 같이 돌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열리느냐?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까지 바로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상승에서 내려오는 어떤 하락이 일단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난번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런 자리가 돌파됐다라는 자체가 완벽하게 돌파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서 준다면 종가상으로 그러면 일단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만 더 보기로 했죠.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 아직도 좀 헤매고는 있긴 한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락을 깊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네이버도 제가 강력하게 매도다라고 얘기했었던 고점권에서 이거 강력한 매도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나 지금 하락이 크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만든 이후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여기 깨지면서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모습.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완전한 돌파가 나오진 않았는데 다중저점이 나오면서 위로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락 추세와 이 전고점 여기까지 돌파가 돼야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아직은 자신할 수 없지만 하방 경직을 보인 모습, 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일단 추가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다,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이 정도로 보는 게 뭐 봐도 되겠죠.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다른 종목들을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 봤으니까 이제 환율 시장과
금리, 환율, 그리고 상품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금리인데요. 금리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강력한 요런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요 자리가. 요 자리는 쉽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순간 깼다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보시면 거래 굉장히 많이 터졌어. 오늘 갑자기 갑자기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급락을 하고 있다. 근데 급락을 하더라도 이런 자리가 깨지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깨지면 일단 깨지면 되게 이상한 건데 이거 깨지는 것도 안 좋은 건데 보통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깨지면 이거 위험하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깨지더라도 좀 이렇게 좀 깨지다가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헤드앤숄더 같은 느낌이 얼핏 드는 그런 모습이다.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래량 만약 여기 깨지면서도 거래가 터지면 그건 진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금리는 연말까지 계속 오른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 지금 움직임은 조금 거꾸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2.8 뭐 그렇게 많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2.7대 초반 그냥 2.7이 깨지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 그렇고요. 국내 금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오일이 좀 어제 또 좀 갑자기 급락을 줬죠. 근데 이제 급락을 줬어도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기 박스권의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준 건데 지금 뭐 이런 고점이 돌파돼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했는데 아직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간단해요.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올라가서 이런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야 다시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만약에 이 박스권을 깨게 되면 아래쪽으로 깨게 되면 상당히 유가 흐름은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흐름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요 라인 만약에 깨지더라도 요 추세도 중요하지만 여기 85불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85불이 깨지면 하향 돌파되면 유가는 이제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유가가 쉽지 않으면 뭐 전쟁이 끝날 분위기가 형성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봐서 뭐 굉장히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완벽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은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좀 더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자, 골드는 뭐 보시면 그냥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다 내려온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런 자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저점 깨지면서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종 하단선 여기만 지키고 있는데 여기도 불안불안합니다. 여기도 불안불안하니까 그 골드는 손대지 않아야 된다. 당분간 매수는 손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선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추럴 가스 이게 얘가 지금 진짜 아주 그냥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이건 얘는 그냥 뭐 고점을 딱 잡았었는데 그러면서 단기 추세 깨고 무너졌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막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최근에 뉴스가 뭐 유럽 쪽에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밸브를 잠궜네 어쨌네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 올겨울이 되게 불안한 유럽 쪽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올겨울에는 결국은 유가가 많이 뭐 안정이 안 된다면 이런 뭐 천연가스나 뭐 이런 쪽이 다 안정이 안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꺼운 이불 사야 되고 두꺼운 이불 사야 되고 침낭 사서 다 버텨야 되고 뭐 이런 거겠죠. 뭐 그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하나씩 유럽 쪽 계신 분들 특히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도 사실은 근데 에너지니까. 그래서 결국 그냥 침낭 하나씩 사서 그냥 좀 따뜻하게 보온 효과를 내복들 사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옛날에는 진짜 저희 어렸을 때, 나 때는 얘기하는 거 정말 젊은 분들 싫어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저희 집도 보일러가 이게 기름 보일러가 아니고 연탄 보일러였었어요. 연탄 보일러.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연탄 가스에 취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오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연탄 보일러를 썼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 겨울에는 지금은 뭐 난방을 딱 밤에 저녁 때 추워지면 하고 아침에 바로 끄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연탄불이니까 한번 돌아가면 그냥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연탄불 한번 꺼트리면 큰일 나죠. 막 그래서 연탄불 저도 간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풍이라는 게 이게 난방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거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요. 어쨌든 그 온도를 차단을 외부하고 온도를 차단 이거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외부에 이런 한기가 막 들어오고 열기가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풍. 그래가지고 누워서 자면 바닥은 뜨뜻한데, 뭐 이렇게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들 바닥은 뜨뜻한데 이 위쪽으로는 막 혹 이렇게 불면 김이 막 이렇게 보이는 입김이 보이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따뜻한 이불 그리고 뭐 좀 내복 같은 거 입으시고 뭐 저도 겨울에 그냥 속옷 차림으로 자니까 그런 것만 좀 조금만 바뀌셔도 에너지 좀 이렇게 낮춰서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금씩 절약을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이 내추럴 가스 좋지 않다. 흐름은 반등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반등이 생각보다 나왔지만 글쎄 애매한 구간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조금은 애매한 구간. 자, 위트 보겠습니다. 위트는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 뭐 쌍고점 내리고 나서 내려오기 때문에 뭐 이거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요게 이제 밑에선 여기까지도 지금 건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냥 식량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 쪽으로 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유로 달러는 지금 보시는 반대로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자리가 사실은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유로 달러죠.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이런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는데 요즘 하락 채널 중에서 여기 중간에 박스권의 하단을 살짝 깼다가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다시 저점을 깬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다시 저점을 깬다면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걸리는 부분이고요. 다시 저점을 깨는지 그거를 이제 좀 주의 있게 봐줘야 될 것 같다. 여기 딱 걸렸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 이것도 깼구나. 어쨌든 다시 저점을 깨는지 그게 이제 일단은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깨지면 이런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하얀 선 0.95대 0.95대까지도 맞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나는 뭐 지금 최근에 막 강력하게 올랐다가 지금 강력하게 다시 지금 내려오는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계속 내려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죠? 엄청나게 올랐던 거를 다시 다 되돌리고 있다.
지금 뭐 여기가 지지선 구간이에요. 거의 지지선에 근접한 구간. 여기서 뭐 지지를 보이다가 뭐 어떻게 요 위에가 뚫리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화 보겠습니다. 엔화는 뭐 아주 뭐 장난이 아닙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전고점 돌파하고 누르고 다시 상승. 자, 어디까지 갈지 판단이 쉽진 않네요. 그죠? 예. 불안불안하죠. 전고점 정도가 이제 일단은 최대라고 보이는데, 아직도 이 전고점까지 한 10불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예요. 10불 정도. 그 때문에 일단 뭐 엔화는 섣불리 매도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자, 원달러 보겠습니다. 원달러. 자, 원달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원달러는 상승 추세를 오늘도 좀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상승을 하긴 했는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았다.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대략 한 1300, 제가 이번 달까지 보고 있는 자리는 한 1333원 정도, 요 정도가 일단 맥스, 이 정도가 맥스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맥스 자리가 여기에요. 예, 요 자리, 요런 자리, 예, 요 자리가 이제 일단 맥스가 될 것 같다. 그 근접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상태. 단기 추세는 초단기 추세지만 단기 추세는 깨진 상태. 그래서 만약에 깨졌다가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자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일단은 뭐 이 추세가 바뀌려면 결국은 1292원 자리 여기를 깨줘야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완전한 안심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추세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꺾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금리까지 일단 봤고요. 자, 뭐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코인을 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코인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좀 양호하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코인 시장이 일단은 바닥을 잘 만들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만든 편이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맥스 한 25,000대 중반 정도까지, 맥스 25,000대 중반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박스의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이 박스권의 적어도 상단 정도까지는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상단이 혹시 맞물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 생각하면 이런 정도 자리까지. 그래서 뭐 하여튼 요거 정도 신경 쓰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움직임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여기를 실패하면 안 되죠. 여기가 깨지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여기가 깨지지 않고 상승을 이어간다면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전체 시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방송을 당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당분간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월 정도까지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우사냥꾼 3기 모집, 요건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요거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있게 정말 후회하지 않는, 조금 내가 출혈을 감수해야 되지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